나쁜 녀석들이 장장 17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저처럼 전편들을 모두 보신 분들이라면 반가울 법도 하지만 이렇게 오랜 시간이 흘러 제작한 속편이라면 또 우려먹냐는 불만 어린 시선과 더불어 큰 기대를 하기 어려운 게 보통입니다. 아무래도 매드맥스 분노의 도로 정도를 제외하면 오랜만에 나온 속편이 성공한 사례가 드물기 때문인데 그 탓에 기대가 적었기 때문일까요? 이 영화 의외로 재밌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나쁜 녀석들은 마이클 베이 감독의 데뷔작입니다. 원래는 광고와 뮤직비디오를 연출하다가 나쁜 녀석들을 통해 영화 감독으로 데뷔했고 주연을 맡은 윌 스미스와 마틴 로렌스도 각각 가수와 코미디언으로 잘나가던 시점에 출연하면서 배우로서의 입지도 다지게 됐었죠. 그만큼 세 사람에게는 꽤 특별한 영화라 8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2편도 나왔었고 오래전부터 얘기가 있었던 3편은 2배 이상의 시간이 흐른 끝에 기어코 개봉했습니다. 대신에 마이클 베이가 빠지고 신인 감독 2명이 공동으로 연출했는데 예전에 파트너였던 세 사람이 다시 뭉치지 못한 게 아쉬운 한편으로 막상 영화를 보고 나니 결과적으로는 그게 나쁜 녀석들 포에버의 신의 한 수로 작용한 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영화는 여러모로 속편다운 속편이라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마이애미를 배경으로 하는 나쁜 녀석들 시리즈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마이클 베이 특유의 유머와 액션이고 둘째는 윌 스미스와 마틴 로렌스의 연기가 제대로 살린 마이크와 마커스의 짙은 개성이고 마지막 셋째는 버디 무비답게 그런 두 캐릭터의 좌충우돌과 불협화음이 만들어내는 요란하되 정겨운 케미입니다. 지금까지 오랜만에 돌아왔던 속편들은 대부분 전편이 왜 성공했는지 간파하지 못했거나 과도한 욕심을 부리거나 긴 시간만큼 변한 시대를 뒤따라잡지 못해서 실패했다면 다행히 나쁜 녀석들 포에버는 방금 말씀드린 전편들의 특징 3가지 중 2가지를 고스란히 계승하면서도 과욕을 부리지 않는 동시에 달라진 세상도 적극적으로 반영합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좋았던 건 감독과 작가가 모두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캐릭터와 스타일이 이 시리즈의 정통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이크는 여전히 자신감 넘치는 다혈질이고 마커스는 소심한 듯 하면서도 다정다감해 서로 상반된 성격으로 티격태격하는 것까지 전편들과 똑같습니다. 시작하자마자 정신사납지만 리드미컬한 수다로 문을 열더니 1편에서부터 마이클 베이의 전매 특허로 자리잡았던 격렬한 자동차 추격전까지 선사하면서 나쁜 녀석들이 돌아왔다는 걸 명백하게 알립니다. 심지어 전편들에 대한 오마주 같은 장면도 있는 데다가 서너 번 나오는 액션도 마이클 베이와 견주와 손색이 없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게 화끈한 건 물론이고 모르고 봤으면 마이클 베이가 연출했다고 해도 믿을 만큼 이질감이 적다는 게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Bad boys, what you gonna do? What you gonna do when we come for you? It's next to five, it's next to Miss Nose, hey. 이 와중에 전편들의 3가지 특징 중 하나는 개선을 거치면서 한결 나아진 것도 있으니 그게 바로 유머입니다. 아마 상당수의 관객들이 공통적으로 느끼고 계실 것 같은데 마이클 베이가 비판을 받는 것 중 하나는 종종 거슬리고 불편한 유머를 왠지 즐기는 것 같다는 거죠. 대개의 영화에 성적이거나 혐오적인 유머가 등장하는 바람에 작가보다는 마이클 베이의 고질적인 문제라고 보는 게 더 타당해 보일 정도지만 나쁜 녀석들 포에버에는 그런 게 거의 없습니다. 물론 비아그라와 야동 드립이 나오긴 하나 이 영화가 청소년 관람 불가라는 걸 고려하면 용인할 수 있는 수준에서 그치고 다른 누군가를 해치는 성격의 유머도 아니라 적어도 조금은 좋아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액션도 비록 마이클 베이와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는 아니지만 마이클 베이와는 다른 방향을 추구하면서 자신들만의 스타일을 보여주는데 어느 정도 성공합니다. 솔직히 얼마 전에 넷플릭스에서 공개한 식스 언더그라운드를 봐도 새삼 알 수 있듯이 자동차 추격전은 마이클 베이를 따를 자가 없습니다. 속도감을 그대로 살리면서도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액션과 촬영을 날 것 그대로 담아내는 걸 보면 진짜 기가 막히죠. 많은 사람들이 마이클 베이의 액션을 두고 물량 공세에 의존한 단조로움을 지적하더라도 이것만큼은 따를 자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나쁜 녀석들 포에버의 감독들은 그런 마이클 베이와의 정면 승부 또는 카피를 피하면서 예전과는 다른 구성으로 자동차 추격전을 수놓습니다. 그러면서도 두 사람 사이에 끊임없이 이어지는 수다와 유머는 그대로 유지해서 나쁜 녀석들의 색깔은 잃지 않으니 꽤 기특하죠. Bad boys. What you gonna do? What you gonna do when we come in? Hey, no, never.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전편들을 계승하거나 개선한 거라면 이 영화만의 새로운 시도가 접목된 것도 있으니 바로 그 말 많은 PC와 페미니즘입니다. 아마 적지 않은 분들께서 이 말에 경기부터 일으키실 수도 있지만 나쁜 녀석들 포에버는 적어도 막무가내로 들이밀진 않는다는 것에서 미리부터 거부감을 갖진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 영화는 처음부터 긴 세월이 흘렀다는 걸
이야기와 캐릭터에 충실히 반영한 덕분에 PC와 페미니즘의 도입이 상당한 설득력과 개연성을 가집니다. 현실적으로 따져도 마이크와 마커스는 은퇴를 염두에 두는 게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노장이라 예전처럼 둘이서 모든 걸 해결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백업이 필요한 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절차라 젊은 세대들이 그들을 뒷받침하게 되고 그 속에 다양한 인종과 성별을 접목시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옵니다. 더군다나 그렇게 합류한 팀은 하이테크로 무장한 반면 나쁜 녀석들은 여전히 구식 수사와 아날로그 액션을 구사하면서 충돌하지만 종국에는 조화를 이루면서 무난하게 마무리됩니다. 이를테면 좀 뻔할지언정 어느새 나이가 훌쩍 들어버린 9세대와 그들이 맞이해야 하고 그들을 존중해야 할 신세대가 서로를 이해하면서 받아들이는 과정을 무리 없이 소화한 셈이죠. 단 영화를 이끌고 가는 사건의 배우가 너무 생뚱맞은 걸로 밝혀지는 건 굉장히 실망스러웠습니다. 마지막까지 주제를 일관적으로 유지하려고 노력한 결과라는 건 이해하는데 꼭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건지는 의문으로 남는다는 게 아쉽네요. 개인적으로는 이것만 제외하면 시리즈의 정통성은 물려받으면서도 변화한 시대의 흐름까지 반영한 제법 괜찮은 속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스포일러라 더 자세하게 얘기할 순 없지만 가벼운 오락영화로서 이 정도만 해준다면 더 바랄 게 없죠. 17년이나 지났는데도 전편들의 출연진이 거의 그대로 나왔고 반가운 카메오도 있었던 것까지 아주 좋았으니까 여러분도 기대하시면서 보시기 바랍니다.